뉴스와 인물입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정의당 새 수장으로 선출된 김종철 대표와 함께 새로운 진보를 위한 정의당의 과제와 각종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의당 대표에 당선되신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소회는 어떠신가요? 예, 2달 동안 아주 굉장히 바쁘게 보냈습니다. 바쁠 때는 하루에 한 3, 4시간밖에 못 잤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저희가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그 의석이 6석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목포 시민 여러분께 더 많은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좀 잘 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세월호를 포함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이 오는 9일에 종료될 예정인데요. 사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세월호 그 참사 특별 그 위원회 그 조사 기간 연장은 과반수 어떤 의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월호 유가족께서 요구하고 계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는 과반수로는 안 되고요. 그 국회의석 3분의 2, 즉 200명 의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은 국민의힘의 동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정의당도 나서서 이 세월호 문제는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 진상도 함께 같이 규명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동의하자 이런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정의당 1호 법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요. 국회 통과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저희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의당에서 강은미 원내대표가 6월 달에 이 법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낙연 대표가 9월 달에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반드시 제정하겠다 약속을 했고 최근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저희 정의당보다도 더 센 안이 포함된 그런 법안을 내놓았는데 그래서 모든 정당이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동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하루에 6, 7분이 돌아가고 계신데 이 죽음의 악순환을 끝낼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곧 모든 정당이 동의해서 빠르면 12월 9일 정기국회 내에 아니면 올해 연말까지는 꼭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적 지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의당은 줄곧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많은 연구에서 선별 지급보다는 보편 지급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보편 지급이 이루어져야 그 돈을 지역에서 상인들과 함께 어떤 물품을 구매하거나 소비를 하거나 해서 경제 파급 효과가 크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에서도 선별 지급을 하지 말고 본인들에게 주는 선별 지급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모두 보편 지급을 해서 그 돈이 동네에서 골목 시장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보편 지급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곧바로 추경을 해서 국민들이 이런 재난지원금을 더 많이 쓰고 그러면서 동네 경제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에 이어서 광주와 전남에서도 행정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정의당과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행정구역을 크게 통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 기반이라든가 일자리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행정구역 통합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단점은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인구 밀집이나 인구 집중이 더 커져서 농촌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조그만 중소도시가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구역 통합이 만약에 논의가 된다면 반드시 농촌에 제공되는 농민 기본수당이라든가 아니면 국토관리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중소도시로의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의 귀향, 귀촌 이런 것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원할 때 제대로 된 어떤 행정구역 통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포 방문은 처음이신지 궁금한데요. 목포에 대한 인상과 목포 시민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당대표가 되기 전에 맡았던 정의당에서 역할이 윤소하 원내대표님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 목포에 온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올 때마다 참 따뜻하고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추진이 되면 목포는 산업과 관광, 이 모든 측면에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도 목포 그리고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